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녁 식사들 하셨어요? 그냥 번개로 한번 켜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8시죠? 8시면 이제 퇴근하셔서 식사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제 영상이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요새 이게 라이브를 이렇게 킨 지가 좀 된 것 같아가지고 한번 켜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방금 식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가끔 라이브에 버퍼링이 걸리고 좀 오류가 있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계속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시가 오랜만에 켰죠. 되게 오랜만에 킨 것 같습니다. 뭐 요새 어떻게 애들 지내시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바쁠 때죠, 지금. 어, 또 법인 있으신 분들은 3월 달에 또 한창 바빴을 거고. 지금 이제,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드리고요. 그, 지금 요거 압구정동 거래는 사실 예전에부터 몇 번 나왔죠. 신고가 거래가 지금 몇 번 됐고, 뭐, 한남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요 지역이 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자산가들의 움직임이니까, 뭐, 사실은 좀 별도로 보는 분들도 많을 텐데, 어쨌건 놓치기엔 좀 아깝죠. 왜냐면 전국적인 분위기랑 좀 다르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 얘기보다는 일단 오늘 제가 라이브를 잠깐 켜고 여러분이랑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지금 압구정 80억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해 볼 만하겠죠. 지금 뭐 의견이 그런 것들이죠. 그 서울이 뭐 다시 시작되냐 아니면 뭐 모르죠.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 유튜브, 이게 부동산 유튜버가 돌아가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미래를 맞추는 사람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도 거의 많은 분들이 미래를 맞춰주기를 바라신다고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근데 뭐 사실은 못 맞추죠. 미래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미래를 맞췄기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은 없어요. 뭐 워렌 버핏도 그렇고 피터 린치도 그렇고 벤자민 그레이엄도 그렇고 미래를 맞춘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포지션을 취한 다음에 기다린 거고 자신의 소신을 지킨 건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죠. 저요? 가만히 있을 때도 있죠. 지금 압구정 현대 쪽이죠. 뭐 이 67차거든요. 섞여 있고 대형 평수 들어가 있죠. 지금 이렇게 보면 80억에 거래 신고가 됐는데 사실 요 거래 한 건에 호들갑을 떨기는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게 지금 뭐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어떤 인플레이션 아니면 화폐 가치 하락을 믿는 분들한테는 천장의 의미가 컸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산 시장에 있어서 어쨌건 상위 개념이죠.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상징적인데 얘가 신고가를 쓰고 있다는 거는 어쨌건 간에 자산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천장을 위로 올리고 있다. 이거는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가 지금 80평이 지금 사실상 거래가 잘 없죠. 이 80평이 거래가 왜 이렇게 없냐면 뭐 일단 많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상 얘는 뭐라고나 할까요? 얘는 재건축이 돼야지 의미가 좀 커요. 이 80평이면 펜트하우스를 신청을 할 수가 있겠죠. 압구정이 만약에 재건축이 됐는데 펜트하우스다. 그럼 뭐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뭐 펜트하우스 한 100평이라 그러면 사실 뭐 그거 한 150억 넘어서 200억 가까이 해도 지금 뭐 측정 불가지만 이상할 거 없지 않아요? 사실 평당 한 2억까지 간다 해도. 왜냐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니까. 그러면 나중에 환산해 봤을 때 지금 평당 1억에 샀어도 펜트하우스가 되면 평당 2억이 된다면 뭐 남을 수 있다. 뭐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설명을 많이 하세요. 여기 현장에 계신 사장님들은 이 사람이 산 이유는 펜트하우스를 얻기 위해서고, 펜트하우스가 되면은 본인들은 몇 년이 걸리겠지만 평당 2억 이상도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자산가고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여기서 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개인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쨌건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거래가 될 때 제가 봤을 때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알아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일단 한번 해볼게요. 제가 사전에 아무 공지를 못하고 지금 뛰어가지고 아마 여기 아마 영상이 끝난 다음에 잘 보관했다가 며칠 있다가 다시 올릴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자꾸 과거를 까먹으면 앞으로의 투자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이게 투자는 부동산 어떤 이 자산 시장은 개인적 영역이거든요. 내가 사고 내가 파는 건데 좀 남한테 의존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면은 정답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자산 시장에 정답 따위는 없습니다. 정답인지 아닌지. 왜냐면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다만 결과가 있을 뿐이에요. 내가 샀는데 올랐어요. 그럼 잘한 거죠. 샀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못한 거죠. 근데 이 모든 개념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왜 샀고 언제쯤 팔 계획이 있는 사람은 내가 산 다음에 떨어져도 아직 진 게 아니죠. 내가 산 이유가 있고 일정 시간을 기다릴 거고 그 자산을 내가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근데 투기성으로 기타 어떤 정보에 의존을 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게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고 진화도 없기 때문에 계속 컨텐츠만 찾아보고 사람한테 의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죠. 여러분 거의 목표가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결과를 얻기가 좀 어렵죠. 제가 보고 있으면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셨으면 하고, 지금 압구정 현대가 80억을 찍었으니까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라이브를 킨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서울시장이 언제부터 상승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압구정 현대가 좀 그래도 평수가 좀 더 작으면 거래가 좀 더 있거든요. 이렇게 한강변 한번 볼게요. 52평도 있고 뭐 42평 좀 작아 보면, 자 보시면 여러분 딱 봐보세요. 자 이게 언제부터 올랐는지 한번 보세요. 과거에. 홍익로는 이거 보기 편하게 돼 있잖아요. 사실 이것도 그래프를 산출하는 근거가 다 달라요. 사실은 그 KB 시계열도 다르고 얘도 다르고, 얘도 실거래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거래량도 좀 보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 끝에 가서 실거래가 몇 번이 되면 또 평균가를 내고, 이 여기만의 알고리즘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누가 봐도 2015년 2016년 초. 왜냐면 여기서부터 올랐으면 거래 신고했으면 한 요때는 요 정도부터 2015년 하반기부터죠. 2015년 하반기부터 여기도 분위기 좋았었거든요. 2015년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2016년 오르고 2017년 쫙 오르고 2018년까지 오르고 2019년에 들어서서 약간 조정이 있었죠.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2015년 말, 그러니까 2016, 2017, 2018 오르고 2019 잠깐 호흡을 골랐다가 한동안 호흡을 골랐죠. 2019에서 회복이 되는 듯 하다가
어영부영 하다가 언제부터 다시 올랐죠? 2020년 하반기부터 다시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아파트가 한꺼번에 다 오르는 줄 알고 올랐다 그러면 거기만 쳐다봐요. 그러니까 어디가 올랐대 그러면 거기만 보는, 뭐 대전이 핫하대 그럼 대전을 보고, 인천이 핫하다 그러면 인천을 보고, 김포가 핫하다 그러면 김포를 보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자산시장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자산시장은 따로따로 이렇게 순환하거든요. 많이 순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건너편에 뭐 옥스화이츠 같은 거 볼까요? 좋잖아요, 여기. 옥스화이츠 32평으로 봅시다. 42평. 자, 보시면 얘네도 약간 흐름은 다르죠. 근데 여기 보면은 2016년도 한 중반부터 오릅니다. 2015에서 2016 좀 더는 2016 한 중반쯤부터 올라서 쭉쭉 오릅니다. 2018, 2019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올랐다가 다시 주춤했다가 다시 오르죠. 그러니까 압구정동이랑 어떻게 보면 여기 성동구는 약간은 비슷하지만 성동구가 약간 더 느리죠. 자, 아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에는 2015년 말부터 2018년도까지 쭉 올랐습니다. 그럼 약간 벗어나서 마포로 가볼까요? 마포 가기 전에 용산 한번 들러볼까요? 용산에 어디를 들릴까요? 용산에 좀 유명한데 이촌역에 뭐 한가람 이런 데 유명하죠? 자, 여기도 보면 2016년도 중반 들어설면서 쭉 올랐죠. 용산도 성동구, 그러니까 강남이 먼저 시작을 됐고 그 뒤에 살짝 더 늦게, 좀 더 늦게 2016년도 한 중반, 초중반부터 성동구나 용산이 올랐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공덕역이면은 뭐 상징적인 게 있죠, 여러분. 자, 보시면 보세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예요. 언제부터 올랐죠? 2016년도가 아니라 2017년도 중반부터 올랐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오른다 그러면 다 오른다면서요. 한꺼번에. 서울이 한꺼번에 불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오르는 타이밍에 차이가 있죠? 다르잖아요.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올랐죠. 물론 얘는 상승세를 2013부터 일찍 탔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는 2017년도부터 탔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실제로 시장에 나가보시면 오르는 타이밍이 달라요. 정말로. 분위기가 변하는 건 맞는데 오르는 타이밍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압구정 현대가 80억을 찍었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예전처럼 저렇게 어떤 천장, 선두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의 이슈 때문에 완전 별도로 봐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가 아니라 이제 경기도로 나가면 더 웃깁니다. 쭉 가면은 상암 지나서 이제 향동역이 지나서 향동 입주했고, 좀 더 가면 여기 행신동 나오죠. 행신. 여기가 이제 그 화정역 그쪽이잖아요. 화정역. 화정역이 여기 인기 좋죠. 프라웰 이거 이 역세권이 먼저 갔잖아요. 제일 먼저 갔죠. 여기 36평대를 한번 볼까요? 프라웰. 보시면 울퉁불퉁 가다가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오릅니다. 2018년. 물론 경기도 외곽은 2013년 이후로 전세가가 상승을 하면서 갭 투자가 시작이 됐죠. 아니면 좀 더 내려가서 뭐 햇빛 마을 20단지는 23단지 이거 대로변 있다고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걸 보면 보시다시피 2019년, 2020년이 돼서야만 본격적으로 오릅니다. 2020년 중순, 2020년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요. 고양시도 멋이면 좀 더 멀리 가볼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내려가면 인천 나오겠죠? 강서 옆에 계양구 나오겠네요. 고촌이고, 고촌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계양이잖아요. 계양이죠.
2020년 말, 2021년, 그러니까 2020년 말, 2021년 초반이 돼서야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보시면 전국 시장은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별도로 움직입니다. 심지어 한 도시도 달라요. 이건 제가 그래프로 본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걸어다니면서 옛날에 맨땅에 헤딩웨이 할 게 없었거든요, 저는. 보시면 2017년, 2017년 4월, 2018년,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서 둔산 크로버가 뭐 폭등을 합니다. 이 정도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폭등이라고 불러도 되죠. 이 정도면은 예, 5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 14억을 합니다. 그럼 뭐 폭등이 맞죠. 2018년도부터 움직였죠. 근데 좀 옆으로 나가서 뭐 수정타운이나 샘머리, 이쪽에 샘머리 있죠. 이런 거 작은 평수를 보시면 2019년도부터 오릅니다. 한 동이에요, 여러분. 둔산동. 서구 둔산동에 있는데 누구는 2018년도부터 오르고 누구는 2019년도부터 오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요. 압구정동이 움직이는 속도와 약간 다르게 성동구나 용산구 또는 뭐 반포동이나 이렇게 서초구나 또 강동구나 아니면 잠실이 움직이는 거랑 또 그 인근에 마포라 하더라도 좀 멀리 있는 상암동 그리고 안쪽에 있는 뭐 공덕이나 합정 이런 데는 움직임이 연결은 돼 있고 분위기는 공유하지만 시세가 움직이는 속도는 달라요. 왜 이럴까요? 이거는 여러분 집을 사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이 해당 지역의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언제 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확실히 사람들은 내가 옮겨갈 곳이 비싸지면 불안해요. 압구정 현대에 누가 갈까요? 거의 테크트리의 끝단계예요. 솔직히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이나 이런 데 테크트리의 거의 끝단계예요. 물론 하이엔드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뭐 연예인들이 살고 있는 특이한 건물 외에 이런 일반적인 아파트는 잘 사시던 분들이 끝단계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윗단계가 그 윗단계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주택 매수를 조금씩 서두릅니다. 근데 그게 동시에 이뤄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압구정 아래 단계가 어딜까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이상할 수도 있는데 한번 그냥 대충 예를 드는 겁니다. 압구정 아래에 뭐 반포주공을 사고 싶다 쳐봐요. 그러면 내가 반포주공을 샀다가 나중에 압구정동에 가고 싶은데 압구정동이 올라요. 그럼 압구정동이 오르면 압구정동은 지금 살 돈이 없죠. 왜? 이미 올랐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압구정동을 내가 최종 테크트리로 탈 건데 압구정동이 지금 저렇게 10 몇 억에 갑자기 올라요. 못 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 단계로도 빨리 사는 거예요. 이게 자산가들은 연결고리가 진짜 있어요. 나가보시면. 심지어 어떤지 아세요? 여기 샀죠. 심지어 여기가 오르면은 반포동에 계신 분들이 자녀분들을 저쪽에 뭐 용산구나 아니면 마포구나 아니면 성동구나 광진구에 신혼집을 많이 마련해 주셨어요. 많이 떴잖아요. 그래서 자녀분들 분가시키는 거예요. 그냥 부담 없이.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서민분들은 자녀분들 아파트 해주면 2, 3억짜리 주공 아파트나 뭐 저기 뭐 고양이나 김포나 외곽에 해주시잖아요. 이 강남 분들은 강남 아파트를 바로 해주시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마용성이나 그런 데로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해주는 금액이 다르죠, 당연히. 그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가 그 부모님이 보시기에 집이 움직인다. 그럼 매수를 서두르세요. 자산가들은 좀 움직인다 싶으면 서둘러요. 그래서 따라 붙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압구정동이 저런 움직임이 어떤 사람들이 좀 따라 붙는다. 그러면은 이게 연속성을 가져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비싼 아파트들이 지금 천장을 찍고 올라가는 거는 시장에서 봤을 때 의미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건 없건 그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한데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여러분한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시장한테 중요한데 시장은 참여자가 만들어가요. 저 비싼 압구정이나 반포나 용산이나 잠실의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반응하면 그 아래 단계가 반응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 국가가 돌아갈 때 주택은 새로 지어요. 새로 비싼데 새로 지으면 부자들이 써요. 그럼 연식이 지나면 새 거가 또 나오면 이 부자들이 글로 가고 이 아래 단계 사람들이 이 주택을 채워요.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멋진 좋은 위치에 있는 새 아파트는 부자들이 살고
좀 떨어져 있지만 헌 아파트에는 좀 더 못 사는 분들이 살기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이게 서로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천장이 움직이게 되면 아래쪽도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피할 길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지금 시장이 어디가 핫하다, 누가 유명하다, 누가 잘 맞춘다 이딴 거 말고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집에서 시세를 찾아보고 싶으면은 얘가 언제 움직였는지 한번 봐보세요. 과연 이 주택이 언제 움직였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둔산 크로바를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2006년도에 가시던, 이게 여러분 실제 없을 것 같죠? 전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하니까 있는데, 이거 진짜 여러분 집안일이 될 수가 있어요. 2006년도에 크로바 아파트를 샀어요. 여기 보면 거래량 있으시죠? 여기 사시던 분이 10년을 기다려요. 10년 동안 쭉 살고 애들 키우고.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애를 여기 들어오면 초등학교 들어올 때 샀다고 칩시다, 여러분. 응? 초등학교 들어올 때 샀어. 그럼 2006년도 1월에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살렸으면 초등학교 6년이랑 중학교 3년이랑 고등학교 3년이잖아요. 그럼 총 12년이죠. 그럼 2018년도까지 쭉 살아요. 예. 근데 여기서 팔았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죠. 여기서 이 실제로 왜냐면 이 거래량을 보시면 여기서 많이 팔았잖아요. 누군가 싸게 샀다는 건 누군가 비싸게 판 거잖아요. 누군가의 불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파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산이 움직일 때, 제 말은 자산이 움직일 때 사인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다수가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조차도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팍 하고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사인이 있다고요. 사인이 있어요, 사인이. 이 몰려 들어가는. 근데 그 사인을 알아채기가 좀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 제일 높은 데예요. 압구정동이나 아니면 뭐 청담동이나 아니면 잠실이나. 왜냐면 부자들은 조용히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 아래는 사인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인을 캐치하는 분이 있고 캐치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헷갈려요, 여러분. 실제로 보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의견도 서로 다르고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둔산 크로바가 날아가기 시작을 해요. 2018년 이렇게 쭉 날아간다. 그러면 둔산동에 집을 사는 건 포기해야 될까요? 보면 한 201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올랐잖아요. 얘도 2018년 1월 위에 한마루도 같이 유명하잖아요. 그 밑에 목련도 2018년 네, 같이 올랐네요. 다 같이 올랐습니다. 할 말 없고요. 좀 옆으로 가서 둔산 가람 볼까요? 2018년 1월이 아니라 2018년 중순부터 올랐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혼자. 거래로 2018년 중순부터 많아요. 그러면 크로바가 오르기 시작한 다음에 가람 아파트로 옮겨 탈 수 있는 데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텀이 있었다는 거죠. 수정타운은요. 얘도 2018년 중순부터 올랐습니다. 보이시죠? 떨어지다가 2018년 중순부터 올랐고 그 와중에 2019년도에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죠. 이렇게 자산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자산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반복하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기는 압구정동이니까. 저기는 마포니까. 저거는 서울이니까. 저거는 신축이니까. 저거는 이러니까. 저거는 저러니까. 이렇게 이유를 갖다 붙이세요. 이게 어디서 유행한 거냐면 주식이에요. 주식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주식은 제가 실력이 없는 거고. 주식은 꼭 오른 다음에 읽어요. 오른 다음에 읽으면 다 그럴싸하거든요. 오늘 삼성전자가 많이 오른 이유는 뭐 반도체 부족 때문이다. 쏙 들어오죠. 현대차가 오늘 뭐 오른 이유는 뭐 수소 차량 때문이다. 쏙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러면 현대차가 수소차 만드는 거랑 반도체가 귀한 게 하루 이틀 얘기예요? 아니에요.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재나 어떤 그런 모멘텀에 대해서 시장에서 언제 이렇게 흡수할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결과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압구정동이 일단 올랐다고 쳐요. 압구정동이나 아니면 한남동이 올랐다고 치면은 그 다음 단계가 과연 반응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다음 것까지 반응이 왔다. 그 다음 것까지 반응이 왔다면 여기 점이 찍혔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점이 찍혔으면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여기 점이 찍히고 갑자기 여기 점이 찍혀요. 그러면 여기로 가겠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셔도 돼요. 근데
내가 사고 싶은 주택이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보셔야죠. 내가 예를 들어서 반포동에 사고 싶어. 물론 지금 반포동에 가시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압구정동이 올랐어. 그럼 반포에 대한 매수를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동작구에 사고 싶어, 아파트를. 근데 소초가 올라버려요. 소초가 올랐어요. 그럼 그 전에 뭐 방배동이 있겠네요. 그럼 방배동 어떻게 해야 돼요? 소초구 방배동인데 어쨌건 약간 다르죠. 반포랑 방배랑 다르잖아요. 방배에 사고 싶은데 반포가 올랐어. 그럼 또 다시 생각을 해야죠. 방배에 원래 살고 싶었는데 뭐 나는 원래 사고 싶은 데가 흑석동이다. 흑석동인데 방배가 올랐어. 이런 식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연결을 해나가셔야 돼요. 그거를 한 번 놓쳐보고, 두 번 놓쳐보고, 세 번 놓쳐보고, 계속 놓치다 보면은 감이 와요. 왜냐면 내가 진심을 다해서 트라이 했다면 놓칠 때마다 정말 짜증이 나고 잠이 안 오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갖다 치워버려요. 아, 압구정동 올랐다고? 근데 그냥 뭐 미친놈이 샀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보면 둔산 수정타운이 지금 보면은 2018년 중순부터 올랐잖아요. 왼쪽에 가면 또 유성구 있잖아요. 유성구. 어디로 갈까요? 유성구 하면은 사실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노은동으로 가지 말고, 노은동으로 갈까요? 그냥? 노은동? 노은동에서 뭐 열매마을 좀 인기 있었던 거. 여기 뭐, 7단지. 보시면 2018년 11월부터 올랐죠. 한번 보세요, 정말로. 그러면 이거네요. 둔산 크로바. 둔산동의 메인 입지는 2018년도 초부터 올랐고, 그렇죠? 옆에 뭐 수정타운이나 샘머리 같이 약간 빠진데 가람 아파트 양쪽 라인, 만년동이나 사이드 라인은 2018년 중반부터 올랐고, 그리고 여기 유성구 유명합니다. 열매마을. 이 3부에서부터 아래로 쭉 언제부터 올랐죠? 2018년 말부터 올랐습니다. 끝났을 것 같죠? 아니요. 둔산동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중구가 있습니다. 중구. 중구 쪽에 뭐 파라곤도 있고 뭐 쌍용도 있고 이렇죠. 어디로 볼까요? 여기서 그냥 제일 가까운 데로 넘어가면 뭐 이런 데로 볼까요? 이런데 뭐 파라곤 이런 거 2019년 중순부터 올랐습니다. 보세요. 2019년 중순부터 올랐죠. 이러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좋아요. 여기 사도 돼요. 여러분이 언제 팔지를 제가 모르고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고 성격이 얼마나 있는지를 다르고 이런 믿음이 있는지 공부를 하시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알려드리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데 저는 이걸 옛날부터 믿어왔고 여기에 맞춰서 행동을 해왔습니다. 결과 좋아요. 당연히 좋죠. 좋을 수밖에 없죠. 이 몇 년이 안 오르던 아파트인데요. 여러분 지금 올랐으니까 샀으면 좋았을 것 같죠? 여러분 이거 안 샀어요. 저 이거 사러 나갔을 때 물건 남아 넘쳤습니다. 전세가 잘 나가죠. 전세만 찾으니까. 매물 많아요. 금매도 있고 매수자 우위예요. 지금 없어진 시장이죠. 이 누가 사요 이거를? 근데 전 이미 알고 있었죠. 유성구까지 올랐다는 걸. 그러니까 유성구가 오르고 또 6개월이 지나서 오른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또. 뭐 예를 들어서 전민동에 가면 뭐가 있죠? 뭐가 있죠. 보이시죠? 얘도 2019년 중순부터 올랐습니다. 그 안 오른다는 전민동 엑스포 아파트입니다. 얘도 2019년도 중순부터 올랐습니다. 이거네요. 둔산동의 중심은 2018년도 초, 둔산동의 외곽은 2018년도 중반. 그렇죠? 그리고 유성구는 2019년도 초, 그리고 중구와 유성구의 외곽인 전민동은 2019년도 중반이죠.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내가 몰랐다, 뭐 놓쳤다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전, 대전이란 한 도시가 이렇게 기회가 많았어요. 대놓고. 근데 부산도 마찬가지고, 대구도, 광주도, 인천도, 서울도, 경기도도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체크를 안 해봐서 모르는 건데, 압구정동이랑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반포 이런 쪽은 상급지예요. 지금 얘네가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몰라요. 모른다고요. 근데 예전에 이런 시장을 겪어본 제 입장에서는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면밀하게 봅니다. 저 갈 거예요, 저기. 전화 통화로 못 믿어요. 가서 인근 시장을 싹 다 이제 모니터링을 시작을 해요. 왜? 어디로 갈지. 여기에 수요자가 다음은 어디로 생각을 할지를 봐야 돼요. 그럼 방향이 나오죠. 그럼 이런 시장이 또 펼쳐질지 펼쳐지지 않을지 계산이 나와요. 예전에 멈췄어야 정상인 시장이에요. 근데 이미 전세 시장이 개판이기 때문에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전세 시장이 지금 이대로 물러질 것 같죠, 여러분? 전세 시장은 자고로 1월 달 이후로 2월, 3월, 4월이 최악이에요. 항상. 매년 2월, 3월, 4월은 전세 시장이 엉망이라고요. 이 정도면 엉망도 아니에요. 원래 전세 입자 모시기 대작전이었어요. 전세 입자 모시기 대작전 모르세요? 인테리어 다 해드리고 이사비 지원해주고.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회가 많고요. 이게 전국의 어떤 광역시나 지방이나 서울에 이런 지도가 머리 안에 그려져 있으시면은 이제 저랑 이제 대화가 안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저랑 이미 가치관이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 뭐 얼음 공장님이면 여길 사시겠습니까? 여길 사시겠습니까? 저는 그거 안 따져요. 전 더 좋은 걸 살라는 게 아니에요. 전 저한테 더 이득이 되는 데를 사요. 왜 그러냐면 내가 실거주할 게 아니니까. 내가 실거주할 게 아닌데 왜 그걸 따져요? 그쵸? 가성비를 따진다고요. 가성비. 내가 살 집을 고를 땐 그렇게 안 고르죠. 대덕구도 볼까요? 아, 송강근인 진짜 2020년. 물론 여기서부터 올랐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2019년 초부터 반응이 있었는데 본격적으로는 2020년, 그러니까 작년 초부터 올랐습니다. 여기 좋은 데 아니에요. 이 송전탑 지나가는 이거 송강그린 아파트 옛날에 기억이 납니다. 이쪽 가면 이제 공단 있고 여기는 뭐 더 늦네요. 외곽은 뭐 대덕구나 아니면 동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뭐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흐름만 알았어도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는 겁니다. 흐름만 알았어도.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런 걸 읽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중요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이 결국 원하시는 거가 있을 건데, 그거를 이루는 방법이 중요한 거지. 근데 제가 이걸 안 하고 넘어가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좀 더 면밀한 영상은 다시 준비할 겁니다. 이건 좀 러프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한테 실질적으로 지금 도움이 안 되는 약간 광역시의 어떤 그런 지도니까. 자, 그래서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압구정 현대.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봐보세요. 지금 이 단지를 1,700명이 보고 있대요. 진짜 다들 왜 이럽니까? 진짜 집에서 부동산만 봅니까? 저야 그렇다 치고. 압구정이 얘가 지금 시작이 아니라 신고가가 계속 나왔어요. 지금 사실은 아시겠지만 지금 60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64평도 8억이 올랐잖아요. 왜냐면 압구정동은 재건축이 들어가면은 완전히 다른 가치관이거든요. 하이드급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장을 볼 때 얘가 움직였으니까 부자들이 샀나 보다. 나보다 돈 많은 애가 샀나 보다. 압구정? 난 살 일 없는데? 관심 없어. 이러지 말고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정말 죄송한 얘기로 좀 쓴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옆에 친구나 네 옆에 가난한 애들 얘기 좀 그만 듣고 부자들한테 허리를 숙이고 배우라고 하죠. 원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이 인생을 바꾸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맘 편하게 나를 동감해 줄 수 있는 친구랑 어울리세요. 쉽게 얘기해서 요새 유행하는 비가 오는데 내 인생이 지금 젖고 있는데 우산을 대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끌어안고 같이 비를 맞아줄 수 있는 사람을 고르세요. 따뜻하고 좋을 겁니다. 얼마나 좋은 친구예요. 내 인생은 쫄딱 젖고 있는데 친구도 같이 젖고 있는 거예요. 난 혼자가 아니잖아요. 괜찮을 것 같아. 얘도 같이 젖고 있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얘도 힘들고 감기가 걸려도 같이 걸릴 거야. 따뜻하고 좋으시죠? 그거 원하시면 제 채널은 아예 안 맞아요. 저는 우산을 팔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같이 비 맞아줄 사람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이 비가 오는데 편안하게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우산을 쓰고 가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차 어떻게 샀어요? 우산 어디서 샀어요? 이 우산 얼마예요? 이 자동차 얼마예요? 난 비 맞는데 아저씨는 왜 비를 안 맞아요? 이걸 물어보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비를 맞고 있다는 이유로 우산을 쓰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죠? 나쁜 새끼.
쟤만 아니었으면 내가 우산 쓸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쟤도 비를 맞고 있으면 내가 좀 기분이 덜 나쁜데, 저 나쁜 놈. 나는 비 맞고 걸어가는데 자동차를 타고 간다. 탐욕스럽다. 이게 우리 현대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자, 어떤 부자가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샀습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생각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랑 전혀 상관없거든요. 근데 저는 옛날에 이거를 시작으로 인생을 바꿨습니다. 왜 샀을까? 80억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인데, 80억이면 진짜 큰 돈인데, 80억 이제 안 큰가? 왜 저걸 샀지? 저기서 끝날까? 저 사람보다 좀 덜 부자인 사람들은 안 움직일까? 나한테까지 기회가 안 올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왜냐면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둔상 크로바가 그래도 현금 1억은 있어야 살 수 있었던 아파트니까 난 살 수 없었다. 인정합니다. 그럼 둔상 크로바를 놓쳤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딜 가면 됩니까? 뭐 가람동을 갑시다. 가람동의 아파트가 그래도 6천에서 7천이 있어야 살 수 있었는데 난 6, 7천이 없어서 못 샀다. 뭐 인정합니다. 시드머니 없는 건 죄가 아니니까. 그럼 수정타운 아파트는요? 자, 나는 시드머니가 2천이 없어서 못 샀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2천은 모으셔야 되는 겁니다. 2천. 실제로 2천도 안 됐지만 2천. 그럼 평수를 줄여볼까요? 난 시드머니가 이것도 2천이네요. 2천이 없어서 못 샀다. 뭐 3천이 없어서 못 샀다. 할 말 없고요.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안 해서 전세가 귀했던 곳으로 갑시다. 태평동, 뭐 파라곤 이런 거. 작은 평수도 있죠, 약간. 자, 나는 1,500만 원이 없어서 못 샀다. 여러분, 노력을 하고 시장을 분석을 하고 시드머니를 모으세요. 그럼 기회가 옵니다.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저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라고요. 저 시작할 때 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압구정 현대가 시작을 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 여러분은 지금 이 생각만 하실 거예요. 편이 나뉘겠죠 또? 편이 나뉘어서 와 이제 폭등 시작이다. 화폐는 쓰레기다. 압구정이 달린다. 이제 폭등한다라는 사람과 저 나쁜 새끼들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울 겁니다. 딱 편이 갈라져 있거든요.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죠?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그냥 지켜보세요. 압구정 다음에 다른 데로 가는지 요걸로 끝나는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압구정선 다음에 이 흐름이 딴 데로 간다면 퍼질 가능성이 높아요. 중간에 뭔가 유동성을 끊어놓거나 외부 충격이 없지 않은 이상은. 그러면 나한테 맞는 데까지 올 때까지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가서 기다려야 돼요. 그게 포지셔닝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지셔닝을 아예 안 해요. 현금만 갖고 있잖아요. 현금만 갖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희생양이에요. 대출 받는 사람들의 희생양, 인플레이션의 희생양, 직장의 희생양, 은행의 희생양. 그냥 희생양이에요. 은행에 돈 맡기고 걔네로 대출을 대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소비자예요. 그래서 저는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걸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압구정 현대의 움직임이 제 생각에는 확실히 자산시장에서 천장의 움직임이 맞고 앞으로의 흐름을 지켜봐야 되는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라고 전 생각을 해요. 왜냐면 거래가 좀 더 많았으면 명확하겠지만 거래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가보세요. 나가보시면 알아요. 거래가 많을 수가 없어요. 잘 안 팔라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거래들이 얼마나 더 나타나는지 어느 지역이 또 움직일 수가 있는지를 지켜보셔야 되고 그리고 전세 시장은 계속해서 1월까지가 피크고 2월, 3월, 4월까지가 원래 비수기입니다. 올해가 지금 4월이에요, 지금. 4월이고 그리고 경기도가 입주 물량이 진짜 많아서 옛날에 2017, 18, 19인가 3년 동안에 진짜 역대급 물량이 있었어요. 그때는 더 흔들렸어요, 전세 시장이. 경기도가 전세를 받아줘야지 서울이 좀 안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받아줄 물량도 없단 말이에요. 일찍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6월달 지나면 세금 매물이 또 없잖아요. 그러면 또 매물이 쏙 들어갈 텐데 저 그런 것들도 걱정인데요. 뭐 의견마다 다르겠죠? 사람 의견마다. 자, 이게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이 영상은 제가 좀 보관을 해놨다가 며칠 있다 올리던지 좀 제가 알아서 좀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들으신 내용 도움 되셨으면은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은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응원을 받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는 게 좀 감사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영상을 제가 하면서 어떤 분들한테 뭐 불편함, 언짢음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그런 분들은 제 영상을 좀 삼가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저는 그분들조차도 원하는 건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대전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이어서 구석구석 아는데 위쪽에도 스마트타운이 있어요. 여기도 참 경매로 좋은 기회가 있었죠. 한번 뒤져보세요. 여기도 카이스트 교수님들이나 잘 사시는 분들 많아요. 한비탑 옆에 있는데 갖출 거 다 좋아요. 쾌적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공사하고 있고 이쪽에 만년동에 이게 좀 북쪽으로 나 있어도 아쉬운데 여기 또 이 뒤에 이 갑천 뷰 나오는 요 아파트 요거 만년동에 사람들이 이제 투자로 많이 갔던 초원 아파트 요거 정말 많이 들어갔죠. 저는 이제 경매로 인연이 있었는데 여기 정말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정말 재밌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올랐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둔상 크로바가 움직이는 걸 보고 갔어도 물건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이 3개월이 넘게 있었던 겁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돈이 없었다고요? 이건 좀 들어갔네요. 인정하겠습니다. 어쨌건 요 정도. 예, 요 정도.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저를 응원하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제 말은 이게 어떻게 될 거란 뜻이 아니에요. 폭등할 거니까 네가 집을 안 갖고 있는 게 잘못이란 뜻이 아니고 경제 공부를 하면 여러모로 좋잖아요. 그러니까 요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 번만 지켜보세요. 나쁠 거 없잖아요. 나쁠 거 없고 여러분이 지금 느끼시는 경기도나 외곽의 지금 상승은 다 저기서 시작을 했어요. 다 저기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산 시장은 맞물려 돌아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시장 참여자들 결국 중요한 거는 집을 살 사람이 있냐 없냐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테크의 게임은 수요 맞추기예요. 주식을 살 사람이 있냐.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살 사람이 있냐는 겁니다. 호가가 높아봤자 사는 사람이 없으면 부동산은 망한 겁니다. 왜냐면 내가 들어가 살 게 아니니까 임차인분만 좋은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 일단 이런 것들을 한번 추적을 해보세요. 실제로 뭘 하라는 뜻이 아니라 무섭잖아요. 내가 확신이 들 때까지 지켜보세요. 여기로 돈이 갔네. 또 요로 돈이 왔네. 요쪽 방향으로 가나? 여기가 또 올랐어. 요렇게 가네. 아직도 불안해. 여기가 올랐네. 그럼 요렇게 왔죠. 나 아직도 확신이 안 들어. 요렇게 가서 여기가 또 올랐어. 이쪽으로 가네. 그러면 한 네다섯 번 놓치면 사람이라면 한 네다섯 번 놓치면 사람이라면 한 번쯤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척박한 시장에서 진짜 현명한 분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을 싹 다 먹으시죠.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필요한 건 뭐? 리스크를 테이킹할 각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잖아요. 집 사서 떨어지면 절대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그죠? 뭐 세상이 무너지는 거죠. 월급을 받으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을 평생 사는 건 오케이. 편하니까. 뭐 상관없죠. 보기 싫은 상사 보고 새벽에 일어나고 애들이랑 저녁도 못 먹고 애들 크는 것도 못 보고 돈 아껴 쓰면서 그렇게 그냥 사는 거는 오케이. 안 위험하니까. 안 위험하니까. 그런데 내 인생을 바꿔줄지도 모르는 어떤 투자나 공부를 하는 건 안 돼. 리스크가 크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게 더 위험한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냥 제가 오늘 영상을 킨 김에 쓴소리 하는 건데 어느 쪽이 더 위험할지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저는 직장을 그만둘 때 그거에 대한 정답을 내렸어요. 어영부영한 분들이 많은데 저는 100% 결정을 내린 거예요. 100%. 이렇게 살 바에는 살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어느 게 리스크인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리스크란 단어는 여러분 평생 있어요. 여러분 집 밖에 나가는 순간 교통사고 날 확률이 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보행자 교통사망률 1위가 한국일걸요? 좀 바뀌었나요? 미국은 나가는 순간 총 맞을 확률이 있는 거. 그럼에도 나가잖아요. 그 위험한 리스크를 지고도. 인간은 언젠가 한번 다 죽잖아요. 근데 확실하죠? 여러분이 지금 원치 않는 인생, 그 월급 받으면서 사는 인생이 지금 불행하다면, 내가 사표를 쓰지 않고 다른 걸로 돈을 못 벌다면, 그렇게 계속 살아야 된다는 건 보장돼 있죠. 그게 좋으세요? 그게 좋으세요? 좋으시면 계속 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욕하시는 분들은 이중적이신 거고, 그게 좋으면 계속하면 돼요. 싫다면 그럼 방법을 찾아야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노동력만으로 돈을 못 번다는 건 이미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까? 그리고 저도 뭐 요새 뭐 한마디 합시다. 요새 뭐 TV 키면 다들 돈 어떻게 벌었는지 나오지 않아요? 요새 TV 틀잖아요. 그러면 좀 잘 배우신 분들이나 높으신 분들이나 돈이랑 재산 어떻게 모았는지 다 나오던데요. 아닌가요? 전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돈 어떻게 모았는지. 그분들 지금 월급 받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TV 틀면 LH랑 뭐 저기 뭐 국회의원님들이랑 뭐 시의원님들이랑 제 공무원 분들 그 굉장히 잘 배운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뭘로 돈을 모았던가요? 그걸 보고도 감이 안 오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진짜로. 그 제가 어떻게 설득할 건데요, 거기다 대고. 뭘로 설득할까요? 나보다 잘 배우고, 나보다 부자고, 그런 분들이 돈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난 죽어도 이렇게 하겠다. 뭐게 잘났다고.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보다 잘나고 부자이고 내가 부러워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벌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냥 싫다. 나는 이렇게 벌겠다. 그럼 제가 말릴 방법은 없죠. 절대로 없어요, 그거는. 말릴 마음도 없고. 근데, 아, 제가 말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리스크 테이킹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제가 뭐 100번, 1000번 강조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어요. 어,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제가 싫어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정말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로또를 산 겁니다. 저 로또를 어디서 샀었냐면 여기 상계주공 10단지 여기 가잖아요. 여기 가면은 제가 홍보가 될 것 같아서 안 할게요. 여기 스파 있죠, 여러분. 이 스파가 지금 사업자가 농협에서 국민은행에서 농협으로 바뀌었나?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통계가 바뀌어서 그렇지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로또 1등이 제일 많이 나온답니다. 여기가. 온 가족이 운영을 하는데 전국 로또 매출 1위였어요. 제가 아는 한도는. 왜냐면 제가 옛날에 사기업에서 일할 때 이 로또를 팔았었거든요. 물어봤는데 전국 매출 1위예요, 여기가. 딴 데서 기계로 끊어와요. 왜냐면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서. 여기 가서 여기가 지금 앞에 교통 카메라까지 달렸거든요. 여기 때문에 마비가 돼서 요 앞에 여기 스타벅스 있어요. 운동기구 팔다가 바뀐 건데 맨날 가서 샀어요, 저는. 월급 타면은 사고 사면은 진짜 좀 직장 생활이 힘들고 이럴 때는 미친놈처럼 5만 원씩 샀어요. 정말로. 여기. 근데 이제 부동산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고 투자금이 없으니까 발품 파는 거 외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여기 가면은 여기 다 부동산이거든요. 음. 결심을 하고 스파를 원래 제가 가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여기를 그 로또를 사러 가는 타이밍이 있었잖아요. 직장인 생활을 할 때. 근데 직장인 생활을 그만두고 여기 갈 시간에 나가서 계속 여기 있는 부동산을 싹 다 여기뿐만 아니라 부동산이 여기가 좀 이 상계주공이 부동산이 안 좋게 배치가 돼 있어요. 요 14단지 앞에 좀 있고 요 15, 16단지가 없어요. 요쪽에 좀 있고 요렇게. 왜냐면 여기는 이제 그 공무원 연구임 되거든요. 여기 단지는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이 여기랑 여기에 산발적으로 있어요. 좀 이상하게 돼 있는데 숫자 많아요. 그래서 거길 다 들렸어요. 뭐하러 들렸을까요? 금매달라고. 금매달라고. 상계동 하나도 안 오를 때예요. 뭐 방법이 있어요. 서울은 오르는데 상계동은 안 올라요. 그러면 뭐 해놓고 기다리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녀가지고 제가 지금 그래서 여러분 예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지만 몇 달을 돌아다니다가 그냥 저를 보고 믿어주신 사장님이 연락이 왔어요. 금매가 나왔다. 해외에 계신 분인데 빨리 이제 2년 이내에 해외 영주권을 따신 분이 2년 이내에 물건을 안 팔면은 이 국내에 있는 세금 혜택이 다 없어진대요. 그래서 빨리 팔아야 돼요. 그래서 금매가 나와서 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금매로 산 금액이 3천만 원이 넘어요. 지금 와서 걔는 한 3,5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3,500만 원이면 세금 떼고 로또 아니에요? 로또 5천만 원 돼도 33% 떼지 않아요. 잘 모르는데 돼봤어야 알지. 이게 낫지 않아요? 이게 낫잖아요. 리스크 테이킹. 로또의 리스크가 뭔지 아세요?
로또만 사다 끝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로또의 리스크는 5만 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로또만 사다 끝나는 내 인생이 로또만 사다 끝나는 게 최고의 리스크예요. 우리 시간 되면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시간 되면 시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아프고 시간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 없다고요. 로또 사다 끝날 인생인데 몇 달을 발품을 팔고 팔다가 그 모습에 감복한 사장님이 자기 물건을 주신 거예요. 물론 지금은 3,500이 문제가 아니죠.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죠? 이, 또 이게 뭐네요? 30년 넘은 아파트만 39개 단지 노원구 재건축 적극 추진한다. 적극 지원한다. 이런 것도 한번 좀 기다려보면 되겠죠? 이런 거 기다려보면 되겠죠?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누른 건 아니에요. 어느 게 리스크인지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리스크랑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는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예. 완전 다른 것 같아서 대화가 가끔 안 통해요. 저는 그래요. 자, 어쨌건 오늘은 이제 영상을 벌써 1시간 가까이 찍었네요.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혹시 영상이 좀 세서 언짢으신 분들께는 제가 개인 대 개인, 사람 대 사람으로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주제에 여러분 인생을 이렇다 저렇다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냥 제 인생 사는 사람이니까 기분 나쁘셨으면 제가 사과드릴 테니까 잊어버리시고 좀 더 부드럽고 좋은 얘기 해주는 채널을 시청하시기를 제가 권고드려요. 다만 인생을 바꾸고 싶고 실제 돈값을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제가 맞습니다. 저는 사회에 나와서 실제로 이득을 드릴 수 없다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제가 외모가 연예인인 것도 아니고 특별한 컨텐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솔된 제 경험을 나누는 게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뭐 경험이 많을 거라는 건 저는 자신하기 때문에 정말 맨땅에 헤딩을 하고 몇 년을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뭐 오늘은 가족의 품으로는 못할 것 같고 또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집대화시키고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량한 게 있거든요. 또 일단 중요한 건 서울이잖아요. 그런 건 죄송하지만 일단 멤버십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오늘 여기까지 영상을 마쳐드리고요. 다들 제가 오늘 얘기해준 취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어떻게 된다가 아니라 지금 와서 어떻게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주장인데 여기서 추가적인 움직임이 한 번, 두 번 나오면 하나는 점이지만 점이 두 개, 세 개가 되면 선이 돼요. 우리가 필요한 건 선이에요, 선. 점만 보고 베팅하면 제일 많이 먹어요. 그건 맞는데 선을 보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아까 대전 말씀드렸죠. 여러분, 저 심지어 대전 이거 오늘 이렇게 하려고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알고 있던 것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리고 요게 전국에도 있습니다. 재밌죠? 전국에도 이 선이 있어요. 넓게 보면 전국, 작게 보면 한 지역, 정말 작게 보면 아파트 단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제 정규 들으신 분들은 알잖아요. 진짜라는 걸 아시잖아요. 이번에 인천 계양구를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얘기했을까요? 제가 인천 계양구를 아무 이유 없이 계속 얘기해 왔다면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천 계양구 1년 반, 지금 1년 반 전에 들어가셨으면 지금 매도 시점이잖아요. 아무 근거 없이 얘기했을까요, 제가? 아니에요. 다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오늘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푹 쉬시고요. 좀 도움 되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파이팅 하시고요. 인사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혹시 제 영상 때문에 기분이 상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그냥 제 채널 자체가 인생을 좀 바꾸고 싶은 분들이 봤으면 하는 마음에 백수로 살아도 되고 반백수로 살아도 되고 자유롭게 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보라고 만든 채널이라서 이런 거니까 이해 부탁드릴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쉬세요.